안녕하세요. 엄신엄지연 작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자 엄마 암호화폐 투자의 기술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광화문 교보문고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나는 부자 엄마가 되기로 했다. 제가 요번에 낸 책이 경제경영 코너 신간에 딱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입구에 딱 들어가자마자 보였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사진도 많이 찍고 저희 아이랑 남편이랑 같이 갔는데 뿌듯한 감정을 느끼고 왔습니다. 제가 그 암호화폐 투자할 때 굉장히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굉장히 지금 암호화폐 종류들이 많은데 그것들이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 옛날에 닷컴 버블 시절 생각하면 되죠. 그때 수많은 닷컴 회사들이 생겨나는 회사마다 족족이 폭등을 했었는데 이제 거기서 대부분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정리되고 나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만 살아남았듯이 지금도 많은 것들이 생겨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것들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을 골라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암호화폐 투자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보는데 첫 번째는 가장 상징적인 암호화폐를 중요시하게 봅니다. 왜냐면은 이 암호화폐가 생겨난 그 상징성이 있잖아요. 이념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가 사람들이 예를 들어 뭐 튤립 열풍 이런 거랑 좀 비교를 하는데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 암호화폐가 추구하는 어떤 이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런 중앙집 무능을 비판하면서 나오고 분산형 시스템으로서 어떤 대중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돈이 많이 풀리고 물가는 올라가고 자산 가격은 폭등하고 뭐 이런 되게 어려움들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지금 이런 이념이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이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신을 잃지 않은 가장 상징적인 암호화폐가 뭐냐? 가장 대표적인 거 뭐 비트코인이 생각납니다. 당연히 비트코인이 생각나고 그런 거랑 비슷하게 이제 가장 상징적인 암호화폐는 살아남을 것이다. 이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들이 꼭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이 후보군에 저는 속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상징적인 암호화폐가 남는 이유는 이게 무너지는 것 자체가 암호화폐 시장의 폭락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요번에 얘기를 해볼게요. 요번에 며칠 전에 암호화폐가 갑자기 우르르 무너졌잖아요. 다 같이 진짜 무너져서 저도 조금 왜냐면은 그 전에 어떤 사인이 없었어요. 뭐 이게 가격이 거품이 껴서 이게 떨어진다던가 이런 사인이 전혀 없이 갑자기 이게 폭락을 했기 때문에 이건 약간 어떤 좀 의도가 있었나 누군가의 의도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마침 그때 그 엘살바도르에서 그러니까 법정 화폐로 공식 채택이 되고 뭐 이런 기사가 나고 또 여러 가지 각국 혹은 그런 어떤 기관의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고 그러면서 폭락을 한 것이 이게 대중의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폭락을 했는데 이게 그때 이것을 관찰하셨으면은 제대로 보신 건데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그래서 메인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메인으로 많이 떨어지니까 알트코인이 우르르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비트코인이 굉장히 상징적인 암호화폐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면은 이 시장이 무너진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올라가야 이것도 올라가는 거고 이게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요즘은 뭐 비트코인보다도 다른 암호화폐가 굉장히 기술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비트코인은 제자리에 있고 다른 것들이 막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는데 그러면 그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상징적인 암호화폐를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장 대중적인 암호화폐를 이야기합니다. 왜 가장 대중적인 암호화폐가 중요하냐면 결국에 암호화폐가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건 두 가지 경로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자산으로서의 인정을 받는 것이고 하나는 이제 여기 화폐로서의 인정을 받게 되는 건데 이게 두 개가 같이 가면은 더 가격이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요걸로 자산으로 인정을 받아가고는 있는데 아직 화폐로서의 인정은 아주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법정화폐로 엘살바도르처럼 채택하고 또한 채택하고 싶어하는 나라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직은 그게 정말 걸음마 수준의 단계라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되는데 이게 가장 그 대중적인 암호화폐는 그래서 그런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화폐로 채택되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이 가장 상징적이었는데 가장 대중적인 거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그것도 당연히 비트코인이 포함될 것이지만 그래서 대중적인 암호화폐가 근데 비단 비트코인뿐만은 아니니까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또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대중적인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 화폐라는 것을 조개 껍데기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조개 껍데기를
화폐로 사용하기로 했어요. 지금 원시 시대라서 조개 껍데기를 화폐로 사용해서 거래에 쓰기로 했는데, 이게 저 옆마을에 갔더니 예를 들어 굴 껍데기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조개 껍데기를 가져가도 거기서는 화폐로 쓸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처럼 화폐로 널리 인정을 받으려면 같이 통용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알아서 아 그래 요거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 나 요걸 바꿔줄게 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람들이 많이 알려져야 되고, 그리고 많이 좋아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대중적인 요소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결국엔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대립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리플에 소송 걸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대립각으로 안 가려면은 이 대중적이면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경우가, 그래서 대중적인 암호화폐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상징적인 거, 대중적인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중적인 건 특히나 화폐로서,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게, 자산으로 인정을 받느냐, 화폐로 인정을 받느냐, 요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게 두 개가 같이 되면은 더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고, 근데 결국에는 화폐로 인정받으려면 대중적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왜냐면 널리 쓰여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보는 것은 기술입니다. 결국 이것은 정말 그런 기술에서 생겨난 이 암호화폐이기도 하고, 또한 이 기술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 사람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적으로 이 중앙의 비용을 감소시키고 어떤 이득이 생긴다면 이것을 도입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기술적일 경우 요게 이제 자리를 잡으면 다른 어떤 비슷한 게 나와도 요걸 좀 뛰어넘기가 어렵게 되고, 완전히 다른 것이 나와야만 요것이 자리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가장 기술이 좋은 암호화폐인지 체크하는 거.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요소를 말씀드린 것이, 첫 번째는 가장 상징적인 거, 두 번째는 가장 대중적인 거, 세 번째는 가장 기술이 좋은 거. 이 기술이 좋은 건 좀 분석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영역인데, 계속해서 좋은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 뭐 1세대 코인, 2세대 코인, 3세대 코인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업데이트되고 새로운 것이 나올 때마다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그 어떤 사람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바꿀지도 조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아도 이게 직접적으로 현실에서 그러니까 현실에서 와닿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세 가지를 체크해서 암호화폐를 고르면은 그것이 살아남을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암호화폐 시장이 정말 예를 들어 폭등과 폭락이 하루에 1-20%도 우습다고 얘기할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예를 들어 뭐 암호화폐로 돈을 벌면 횡재했다, 진짜 뭐 일확천금을 벌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암호화폐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쉽게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무수한 등락을 내가 견디면서 이 공포와 이 불안을 다스리면서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수익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원래 이런 기술이 발달할 때는 먼저 진입하는 사람이 결국 승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암호화폐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면, 그러니까 이게 어느 시점에 이게 굉장히 고점을 찍고 내려왔다가 이런 걸 반복할 수 있어요. 암호화폐 시장은 이게 자리를 잡아 나갈 때까지. 근데 이게 내가 물론 시세의 흐름을 타서 좀 저점에서 샀다가 고점에서 팔고 나올 수 있으면은 좋겠지만, 이게 좀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내가 그런 미래 가치, 굉장히 먼 미래 가치를 보고 요거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싼 가격에 매수를 해서 꾸준히 들고 가시면은, 이게 만약에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다면 좋고, 아니더라도 이게 꾸준히 가져가면서 결국에 이 가격이 안정되었을 때의 가치는 얼마가 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요소들을 중요하게 봤고, 또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거를 이제 음지에 있는 이 지금 것을 양지로 누가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한 이슈예요. 그래서 왜냐면은 모든 그런 산업 기술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는 건 음지부터 빠르게 확산이 되고, 이걸 양지로 어떻게 끌어올리냐의 문제인데, 제가 예를 들어 옛날에 3D 프린팅 그러니까 3D 프린팅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된 이유가, 3D 프린팅으로 총을 제작을 해가지고 이 어두운 지하 세계에서 그런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사를 보고, 아, 요게 원래 좀 혁신적인 기술은 음지에서부터 빠르게 퍼지기 때문에 요게 양지로 끌어올려지면 돈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2016년부터 3D 시스템에 투자를 했던 거죠. 전 지금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요런 것처럼 지금 암호화폐가 지금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오는 단계이기 때문에, 요것이 지금
이렇게 올라오기까지의 그 리더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산형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중앙 집권화되지 않은, 그러니까 결국 돈이 되면은 그 채굴 회사들이, 대형 회사들이 끼게 되고 이게 중앙화되는 경향을 보인단 말이에요. 분산형의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리더가 누구인지, 그런 추구하는 가치라던가 이념이 정말 어떤 시대상 우리가 바라는 것과 맞는지, 그리고 또 이게 아예 그렇게 되기가 좀 현실적으로, 왜냐면 이념이라는 건 결국 이상은 우리가 추구하는 바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아예 현실적으로 그냥 누군가 주도를 해서 중앙을 딱 잡아가지고 그냥 그 기술만 도입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많잖아요. 리플도 뭐 그런 케이스고. 그래서 리더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누가 어떤 그런 암호화폐와 맞물려 있고, 그리고 그 리더는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야기는 또 나중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고요. 부자 엄마 암호화폐 투자의 기술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